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17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주 선발급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 매경주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경주하고 4경주는 같은 성향 파업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머리 찾기가 상당히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경주 김석호라는 강자가 그나마 출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석호 취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일도 김석호 취입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윤영수에게 역전을 당했었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병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우병 자체가 시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패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경주도 김석호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경주들 2경주, 3경주, 5경주는 파업과 비법의 정면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한데 어느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전일 1경주 민상호가 엄재천까지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지현하고 정창권을 노려봤었었는데 엄재천을 공략했어야 되는데 정창권 선행으로 버텨내는 거 미련을 두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이 큰 상황이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선발급 이경주 송대호가 힘을 썼는데 임세현 쫓아갔었죠. 취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취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임세현, 김주원으로 동반 입상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임세현 다리가 너무나 무거웠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선발급 3경주는 김일권의 안정감, 노성현이 좀 들어왔었죠. 백장문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가다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후미권에서 노성현이 취입하면서 김일권하고 노성현의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4경주는 전용조 중심으로 배학성과 신익희가 동반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 조창인이 분명 유리하다 말씀드렸었죠. 한데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정주상하고 윤영수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배당 좋았었던 윤영수가 김석호 취입에 나서면서 정주상과 윤영수의 동반 입상으로 해설 방송하고 음성하고 또 문자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배당 상당히 좋았었죠. 24.8배 많은 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금일 선발급은 일요경주 선발급은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면서 선발급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조항우하고 강성배, 신영국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항우, 강성배, 신영국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인터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 선발급 경주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 경주가 짜여진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정성훈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도 정성훈 머리로 팔려 나갔습니다만 결국 정성훈이 박일영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었어요. 배학성 공략해 봐야 된다. 배학성하고 박일영의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좋은 배당 드렸었는데 금요일도 박일영 입장에서는 성훈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노련한 신익희를 먼저 인정하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신익희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주도권은 박일영이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일영이 정성훈을 인정할지 아니면 신익희를 인정할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에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보다는 전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신익희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반 살려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박일영이 나가지가 않는다면 정성훈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신익희가 외선에서 차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5번, 6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5번 쪽에 6번, 5번 주력 승부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5번 경주권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6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6번, 2번은 차선으로 6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5번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에서 5번이 힘을 쓰고 2번하고 6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관없죠. 그렇게 된다면 노성현이 가만히 있다가 끌어내가지고 박일영의 뒷자리 마크에 나간 선수들을 병주 태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일영이 힘을 써서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일영이 가게 된다면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성원과의 연합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은 좀 배당판이 고만고만할 것 같아요. 근데 5번, 4번을 누렸을 때는 배당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번 편성 뭐 정성훈 머리도 가능하고 박일영 머리도 가능합니다. 신익희 머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사는 배당이 괜찮죠. 5번, 2번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5번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결승보다도 어려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신익희, 박일영, 정성훈은 삼복생선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노성현이 삼복생선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 변수 가능성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6번하고 2번 두 차권 중에서 6번과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 다분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창인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연대가 유전하고 엄재천이 있습니다. 한데 조창인 전일 병주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조창인하고 정주상 오경주 때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받아갈 수 있는 김석호가 조창인 날릴 수 있다, 마크 다툼 펼쳐 나간다면 정주상 또 간다 말씀을 드렸었죠. 정주상하고 김석호가 들어올 뻔했는데 윤영수가 직선에서 추입발을 살려 나갔습니다. 더 좋은 배당이 나왔었죠. 정주성하고 윤영수의 동반 입상 24배 좋은 배당 해설 방송하고 음성 문자 정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 조창인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엄재천이 자리 잡게 된다면 조창인, 유지원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엄재천이 때릴 가능성도 없고 유지원이 또 때릴 가능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창인이 때리게 된다면 오히려 또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미권에서 정창건이 자리 잡고 신영국을 뒤다 붙인 다음에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창인 쫓아가는데 급급한 상황에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창건하고 신영국, 최근 들어서 신영국이 그냥 말해 좀 몸 상태가 좀 다운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두 차례나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패선 조창인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 한번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파업 라인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어요.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좀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창현이 왼손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3하고 5-6입니다. 이번 편성은 조창인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고 연이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병주 탔으면 차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조창인, 그 점 때문에 파업 라인 5번, 3번을 먼저 5번, 6번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번 편성 조창인이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력 승부도 가능하죠. 유지원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엄재천 전일 깜짝 놀랐어요. 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었는데 쫓아를 갔습니다. 6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위하고 6사죠. 6위하고 6사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에서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조창인도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무겁고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정창원이 힘을 쓰면 신영국과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공격적인 승부로 5번과 3번을 먼저
5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5번, 3번, 6번을 삼복승에서는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창권의 후미를 신영국이 막해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죠. 그렇게 된다면 비파업 라인 완성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정창국하고 신영국이 끝까지 붙어 나가게 된다면 조창인이 빠지면서 유지현이 막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삼복승은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창인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허리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빼앗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빼앗기도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최평주, 윤영수, 강성배, 류재현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권우주, 주성민, 서우승 비파업 라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연이틀 바닥 찍었었던 권우주가 주성민, 서우승 달고 쏘는 작전, 힘을 쓰는 작전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주성민이 자리 잡고 권우주, 서우승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위권에서 치고 나올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윤영수가 아무래도 덮고 시작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앞선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정주상하고 윤영수 34배, 24배죠. 좋은 배당 안겨 드렸었는데, 윤영수가 저치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류재현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속 출전하고 있는 이 류재현 직전 회차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배당도 해설 방송에서 좋은 배당 안겨도 드렸었는데 몸 상태는 괜찮습니다. 윤영수하고 류재현 또 워커이라고 팟당입니다. 미사일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지금은 지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00m나 200m 떨어진 사이에 팟당하고 워커팀 지부가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발상에서만큼 윤영수가 류재현을 완벽하게 챙겨주는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쪽을 3번, 7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재현이 털리면 채평수가 힘을 쓰고 윤영수가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채평주도 최근 들어서 고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력 가능한 선수입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을 함께 공략해보자. 파업 라인 묶어서 7하고 3 하나, 37하고 3 하나 두 차권 3번, 7번 쪽 미사일에서 함께 훈련하고 서들의 협공 가능성 쪽은 우선 하시되 3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우주가 죽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펄펄 날아다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우주가 가면 서승이 가고 권우주가 가면 주성민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영수가 타밍 재다가 오히려 권우주의 기습에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런 편성은 꼭 파업, 비파업 묶어서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민상하고 엄재천을 묶지 못했었던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었는데, 이번 편성도 윤영수가 컨디션 매스는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죠. 그 점 때문에 권우주가 좀 맘먹고 서우성, 주성민 달고 쏘아버리면 6위하고 6사 이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시속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영수가 류재현, 윤영수가 채평조 챙겨주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3번, 7번, 1번 파업 라인 묶어서 한번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7번, 1번 삼복견 주권 파업 라인 묶어서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우주가 변수죠. 죽 썼다고 하더라도 금일은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권우주 빼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삼복승 변수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점검하고 체크해 드려야 된다는 점,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영수가 연이틀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권우주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된다면 파업 라인 완승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석호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끌어내서 받아갔었죠. 금일도 금요 경주 때도 끌어내서 받아갔었던 김석호, 정주상 마크는 했습니다. 한데 직선에서 윤영수에게 잡혔었죠. 김석호 전일 직선에서
그 페달 밟는 거 보면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요. 한쪽으로 페달을 밟다 보니까 직선에서 자연스러운 페달링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일 윤영석에 잡혔었던 상황이었었죠. 뭐 금일도 김석호 입장에서는 일산팀 선배입니다. 김우병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김우병이 있고 김석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출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1번이 막혀 나가고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백장문이 김준보다는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김석호하고 김준이 또 14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이 점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1번이 마크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우병도 최근 들어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때려만 주면 흥미에서 나올 만한 선수 없는 것 같아요.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 김우병도 김우병이 때리면 뭐 김석호도 무리해서 넘어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일산팀 협공 동반 입장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5번이 아닌 14기 동기생이죠. 1번하고 3번을 3번하고 1번이죠. 3번하고 1번을 4선으로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 하나입니다. 누차권 3번과 7번 쪽을 견제 중심 3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김우병이 때리면 12초 단 중반 나오죠. 김석호가 몰고 갑니다. 근데 김준 직전 3주 전 젖히기로 머리 쳤습니다. 젖히기로 대박을 만들어냈어요. 김준이 가게 된다면 후미권 5번 백장민이 쫓아 들어가거나 조항우가 쫓아 들어가면서 팔당팀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 하수영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준이 간만에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1호가 가능하죠. 1, 2가 나올 수 있어요. 1호가 가능하고 1, 2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일산팀 묶어서 김준과 삼복승 양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병 자체가 시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 체크해야죠. 김준이 젖히기 나선다면 김석호 전일 하는 거 봐서는 좌우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시속 안 나오는 김우병 믿다가 김준에게 젖히기 한 방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정주상, 송대호, 민상호가 비파업 라인이죠. 반면 김일권, 전용조, 배학성, 임세훈은 파업 라인입니다. 임세훈이 전일 운 좋게 좀 착순권 2차권 진입하면서 결승까지 올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4대3의 맞대결이라는 점 김일권하고 정주상은 10기 동기생인데 성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같이 자리 잡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용조가 자리 잡게 된다면 김일권이 자리 잡고 배학성, 임세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일권이 무리해서까지 전형대로 달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리 잡는 과정에서 6번이 4번 앞으로 왔을 때 아무도 안 나오게 된다면 김일권 아주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일권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고 연이틀 컨디션 상태는 괜찮았어요. 한데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그렇다고 비파업선들이 저 주도권 잡아 나갔을 때 비파업 상대로 저측이 나서기도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일권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과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일권이 당연히 머리 쳐야 되는데 머리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형조가 때려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시속이 없는 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주상 연이틀 대단했습니다. 금요경주 때도 머리 쳤었고 전일도 머리 치면서 정주상 윤영수와 동반 입상 24배 좋은 배당 해설 방송하고 음성 정보 문자를 통해서 접종을 시켜 드렸었는데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정주상이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민상호가 막혀 나가느냐 송대호가 막혀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주상이 27기 정민석의 부친입니다. 정민석이 금정에서 훈련하다가 훈련이 박스에서 경북 개인으로 나와서 아들내미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정, 과거 또 부산팀이기 때문에 정주상이 힘을 쓰면 송대호가 자리 잡고 민상호가 후미권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털렸습니다만 금일은 정주상이 때려버리게 된다면 송대호가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 아무래도 민상호보다는 민상호하고 또 송대호의 견적에서는 항상 송대호가 또 유리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전 송대호의 선전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어요. 물론 뭐 김일권이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좀 공격적인 승부 먼저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1번하고 5번 비팝 라인입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주상이 컨디션 괜찮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내선만 잡게 된다면 송대호가 과거 부산에서 또 함께 훈련했었기 때문에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견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하고 1-3입니다. 1호하고 1-3 견주권 쪽 우선하실 때 1번, 5번은 좀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일권이 반격 나서죠. 김일권이 저측 나서게 된다면 전형전을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거 또 동창원하고 창원 쪽 뭐 지금은 부산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경사권 협공이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넘어서면 6번, 4번입니다. 대학생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6-4하고 6이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활용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뭐 저측에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3번, 1번, 5번 이라든지 3번, 5번, 1번 순으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넘어서기 쉽지만 않습니다. 송대호의 견제, 민상호의 견제이기 때문에 넘어서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공격적인 승부죠. 물론 쌍보다는 뒤집힐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1-5하고 1-3을 좀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3복승도 배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김일권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김일권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고 저측에 나서기도 쉽지만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면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또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